세 번째 시간은 세 번째 반달을 잠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은 두 번째 반달, 복부 반달을 잠그면서 우리가 불을 지피는 연습을 했죠. 그러면서 떼자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오늘은 이제 목 반달을 잠글 거예요. 그래서 목 반달의 이름은 좀 익숙하시죠? 잘난다라 반다, 거미줄 구물망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목의 근육들이 거미줄 구물망처럼 잘 이제 단련이 되면 경추 1번뼈 위에 우리 머리통, 두개골을 잘 놓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잘난다라 반다라가 머무르는 공간을 바로 목 차크라의 공간이라고 부르고, 목 차크라의 이름이 또 비슈디였어요. 순수하다, 정화하다, 표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8월부터 표현 플로우를 하고 있어요. 표현하는 에너지를 깨우는. 그래서 유문 플로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달경배, 오늘은 또 비냐사 수업이 들어가기도 하죠. 비냐사 첫 번째 시간으로 달경배를 하면서 달의 공간은 2번 차크라 스와디스타나의 공간이고, 목의 공간은 비슈디 차크라의 공간이에요. 2번, 제가 달경배랑 목반다랑 묶은 것이 이 2번과 5번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모두 표현하는 에너지, 창조하는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유문 플로우를 진행하죠. 그래서 달경배가 들어갈 때 늘 달이 가장 비워져요. 그래서 어제가 또 뉴문이기도 했었고 일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식, 월식은 조금 더 달이 어두워짐에 따라서 우리가 외면했었던 그런 외면했었던 어두운 감정들과 직면할 수 있게끔 직면하는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된다고도 해요. 그래서 오늘 뉴문 플로우는 우리 특강 때 5월, 6월 특강 때 풀었었던 곡인데, 사랑 바게트 팔이라는 곡으로 이제 골반의 에너지와 가슴의 에너지와 목의 에너지를 좀 풀어내보는 뉴문 플로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양경배, 비냐사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냐사의 큰 골격이 태양경배와 달경배가 있는데, 태양경배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달경배를 익히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달경배도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스탠딩 버전과 시팅 버전. 그래서 스탠딩 버전인 달경배 A를 익힐 것이고, 달경배에서는 이제 사랑이 있었네라는 곡에 맞춰서 달경배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달처럼 나를 따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공간, 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하죠. 2번 차크라 공간 안에 있다고 하고, 그렇게 이 시간에 달경배 시간에는 우리가 레인 명상, 감정을 조금 직면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도 레인 명상과 함께 달경배를 한번 익혀볼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더 젊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한 책을 읽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션 기억나세요? 나의 몸을 좀 새롭게 인식하면 우리가 노화의 흐름을 그침으로써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식을 내 몸이 몸과 근육과 뼈로 이루어진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상태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떼자스와 오자스와 프라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프라나, 숨을 들이고 마시고 내쉴 때 나의 세포가 새로워진다고, 재생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시면 조금 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노화가 아닌 생기의 에너지를 되찾을 수가 있고, 오자스는 이제 물의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혹은 물을 볼 때 그 물로 인해서 나의 세포가 조금 더 활기를 되찾는다라는 의식을 내면 조금 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노화의 방향보다는 젊음의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했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 우디아나 반다 잠그면서 떼자스 불도 한번 일으켜 봤었죠. 불의 에너지를 써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소화를 시켜야 된다거나 집중을 해야 한다거나 과업을 실행해야 했을 때 조금 더 불의 에너지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리프레시 된다라는 의식을 취하면 조금 더 그 불의 에너지를 나의 젊음과 생기를 더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실천은 깊은 휴식으로 젊음을 되찾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게 휴식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편안한 자각, 그러니까 명상의 상태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죠. 나를 통해 계속 변하는 자는 거짓 자, 나를 통해 변하지 않는 자는 이제 보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보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편안한 휴식이라고 해요. 편안한 수면. 그래서 실은 편안한 수면보다는, 편안하게 깊게 자는 것보다는 편안한 자각이 조금 더 깊은 쉼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명상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편안한 자각의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면 오래 자는 것보다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조금 더 깊게 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보는 자를 상징하는 음절이 있었죠. 옴을 이렇게도 또 표현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 곡선, 하나, 둘, 셋, 넷, 5가지 곡선으로도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세 가지 의식 상태가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 아래쪽 곡선은 깨어있는 상태, 자지 않는 상태에 눈을 뜨고 있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 곡선은 수면의 상태인데 꿈이 있는 얕은 수면의 상태이고, 가장 위쪽 곡선은 깊은 잠의 상태, 꿈도 없는 수면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를 겪고, 기저귀 차크라에서 오쇼는 몽롱한 상태도 있다. 이 세 가지 상태도 아닌 약간 깨어있지도 잠자지도 않은 약간 몽롱한 상태까지 포함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의식 상태, 네 가지 의식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또 보는 내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는 편안한 자각이다. 그래서 요 위의 점이 바로 자각 순수 의식을 상징하고 또 오음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이 세 가지 상태가 실은 늘 변하는 환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 자각 상태에 이르르지 못한다고 해요. 그것을 바로 이 중간 곡선 환영 마야라고도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깨어있는 나, 잠자는 나를 관찰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자세 안에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통증도 겪고, 자세하시면 유난히 조금 뻐근한 부분들이 또 인지가 되죠. 통증도 겪고 힘듦도 겪는다고 해요. 근데 편안한 상태에 우리가 의식을 주의를 돌릴 수만 있다면 이 통증과 힘듦을 고통으로 연결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통증과 힘듦을 고통으로 연결시킬지 혹은 행복, 수카의 상태로 연결시킬지는 언제나 나의 선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따빠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정지하는 연습. 정지해서 이러한 나의 과정들, 통증의 과정들, 힘듦의 과정들을 고통으로 연결시킬지 수카 행복으로 연결시킬지 우리가 선택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순간들 안에서, 그런 과정들 안에서 행복으로 향하는 레인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깊은 휴식으로 인해서 젊음을 되찾게 되면 데일리 루틴, 생체 리듬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고 하면서 데일리 루틴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카파, 피타, 바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이제 사뜨바, 라자스, 타마스가 인체로 적용이 되면 체질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리 24시간 중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조금 더 우세한 시간들이 있다고 해요. 오전, 오후를 포함해서 6시부터 10시에는 카파, 오자스의 성향을 많이 받는 체질이었죠. 무거운 체질, 묵직한 체질, 카파도샤가 우세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웬만하면 이 시기에 이제 일어나면 몸이 조금 무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웬만하면 6시 전에 기상하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카파도샤가 우세해지는 6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좀 몸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지 말고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가볍게,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태양이 뜨기 전 시기가 조금 서늘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운동을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이제 피타도샤가 우세해지죠. 태양이 뜨기 때문에 불의 에너지, 테자스 에너지가 우세해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웬만하면 많이 먹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조금 정찬을 먹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두뇌를 많이 써서 생각을 조금 많이, 논리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면 이 시간에 과업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2시부터 6시 사이에는 또 바타도샤가 우세해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상을 해서 명상을 하면 조금 더 정신을 맑게 깨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후로도 연결되면 6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우리가 6시 전에 일어나려면 굉장히 또 일찍 자야겠죠. 그래서 6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웬만하면 취침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10시부터 2시 사이에는 피타도샤가 우세해져서 뭔가 몰아붙이거나 과열하거나 핸드폰 같은 거에 많이 노출이 되면 이 시간에 취침을 놓쳐버리면 밤을 꼴딱 샌 경험 하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카파도샤의 시간에는 좀 취침을 준비하는 거, 그 무거운 흐름을 타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좀 가볍게 먹고 오일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 책에서는 또 네띠랑 나시아를 권하기도 해요. 네띠 코세척법, 특히나 카파 체질에게 권하는 이제 정화법이기도 하거든요. 코랑 폐 쪽으로 점액질이 많이 축적되는 체질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네띠랑 나시아는 오일 같은 거를 코에 이렇게 발라서 코를 건조하지 않게 하는 요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코밤 이런 것도 시중에 많이 팔기도 하죠. 겨울철에 그런 거 바르면 좀 비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일 마사지나 네띠나 나시아 혹은 목욕을 하면서 그런 무거움을 좀 일으켜서 취침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10시랑 2시 사이에서는 피타도샤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웬만하면 잠들어 있는 것이 좋고, 2시에서 6시 사이에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 저녁을 먹기 전에는 좀 가벼워지고 깨어나는 시기, 좀 관념을 정리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 전에 바타도샤가 일어날 때 명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피타라면 이 피타 시간을 좀 잘 보내시면 좋겠죠. 바타
바타시라면 이 바타의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 카파시라면 이런 카파 도시아가 일어나는 시기에 좀 카파 에너지를 좀 잘 털어내거나 활용하시면 조금 더 조화로운 그런 생체의 리듬을 맞출 수가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깊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편안한 자각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달명